조선왕조 500년, 을사사화, 대윤, 소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난데없이 대윤, 소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이름 윤대진, 윤우진,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윤, 소윤 연결이 돼 있었던 건데요. 윤우진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봐줬다.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7번을 냈는데 다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내주지도 않았다. 뭐 이랬었어요. 근데 경찰 의견서랑 불기소 결정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종을 뉴스타파에서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정확한 경찰이 다 수집한 증거나 법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경찰은 수사 충분히 했는데 검찰이 봐주게 한 건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특종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잊혀져 갔던 이름이라서 좀 앞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 네. 워낙 오랫동안 따라서 계속 탐사 취재하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얼개를 먼저 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긴 사건이지만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 사건의 얼개를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사건이 시작된 건 2012년 초고요. 예. 그 당시에 용산 세무서장을 맡고 있던 윤우진 씨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뇌물수수 윤미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 1부장이었던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성남 변호사죠. 예예.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윤석열 씨의 이제 부하 직원이었었던 이남석 변호사.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이 윤우진 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 사건의 좀 규모가 좀 컸어요. 일단은 억대가 넘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윤우진 씨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알게 됐던 성동세무서 관할 지역 내에서 육류업을 하던 김모 씨로부터 소위 마장동 재벌.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분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의 뇌물을 이제 받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윤우진 씨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세청 전 동료였었던 모 세무법인 대표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 직후에 또 그 세무사로부터도 이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윤우진 씨는 이제 문제는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이제 도망을 가는 일이 이제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벌어진 당시가 2012년 8월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태국, 캄보디아 이런 곳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인터폴에 이제 수배가 되죠. 그러다가 2013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한국을 압송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뇌물수수 혐의가 굉장히 짙었고 검찰조차도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터폴에 이제 수배까지 내렸던 검찰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뭐 체포해서 수사하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가야 정상적인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고요. 예, 유유히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예. 네, 귀가하고 이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체포해온 뒤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사건이 됐고 2013년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제 돕질 않았고요. 그러다가 2013년 8월달에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손을 떼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그 이후에 이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질 못했고 한 1년 6개월 정도로 그냥 사건을 들고만 있다가 2015년 2월달에 윤우진 씨와 관련된 모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이 종결돼 버리는 그런 희한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복직을 해서 정년 퇴임하셨어요. 아, 그랬죠. 이분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 네. 이것도 사실 좀 이례적인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복직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해외 도피 생활하는 도중에 이제 국세청은 파면을 해버리죠. 네. 이 사람을 파면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면 취소 소송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파면 취소 소송을 했고 파면이 부당하다면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요. 네. 그랬고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직후에 바로 이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네. 국세청에 복직을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죠. 6월 달이었습니다. 2015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긴 뭐 한 10여 년의 과정이 지금 쭉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말하자면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이었나요? 중수과장이었나요? 네, 중수과장입니다. 예, 중수 이과장인가? 이분이 예. 본인 그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하셨던 거죠. 네네, 제가 그 녹취했었던. 예,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해줬다. 네.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네, 뭐 사실은 내가 소개해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기는 했어요. 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여러 차례 청구를 네. 경찰에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다 기각이 되죠. 한 번인가 나오고 7번 중에서 6번 기각이. 7번 중에 6번 기각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네. 지금 경찰 의견서랑 검찰 그 불기소 결정문 요 두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검찰이 봐주기 한 거냐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봐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셨어요. 어떤 측면이 검찰의 봐주기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저희 뉴스타파만 사실 혼자서 보도한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개 언론사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보가 됐고 이제 같은 네. 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이 사건이 하도 희한한 사건이고, 네. 검찰이 너무나 무리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심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막상 이 문서를 보고 나니까. 네.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예, 제가. 왜냐하면 경찰 의견서가 한 67쪽에 달하는 의견서인데요. 그 안에 보면 윤우진 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용했었던 뇌물수수 혐의가 총 8개나 됩니다. 아유, 많네요. 예. 예, 이 8개나 되는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찰이 꼼꼼하게 이제 증거를 채증을 하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잘 받아서 네네.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 그 기소 의견으로 이제 넘긴 걸로 보이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경찰의 의견서 내용 중에 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이나 증거들을 수집하다 보면 윤우진 씨에게 불리한 것들이 좀 있고 유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네. 경찰이 수집하거나 본인들이 이제 추가로 수사한 내용 중에서 윤우진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모조리 다 빼버리고 윤우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약간 무리한 추정까지, 무리한 추정까지 담은 이런 내용들만 모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취사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기사에 썼는데, 그렇게 윤우진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취사 선택해서 불기소 결정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걸 뭐 누구라도 알 수가 있고요. 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희와 같이 이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이제 주간지 시사인이 있는데. 네, 그렇죠. 주간지 시사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썼냐면 전직 검사 출신, 1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3분에게 이제 이 자료를 주고 의견을 구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굉장히 잘 쓴 기사입니다. 네네. 근데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뭐냐면. 네. 전직 검사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가 경찰이 고생해서 수집한 증거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예. 아, 정말 경찰 쪽에서는 화가 났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취사 선택해서 불기소 결정문을 만들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평을 내놓는 게 뭐 이 자료를 본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던 사건이 윤우진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경찰은 네.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의견서를 만들었는데 네.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죠. 당시는 네. 뭐 수사지휘권을 전부 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쪽으로 가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의 수사가 자꾸만 무력화된다라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네요. 네네. 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서 끝났던 그 윤우진 뇌물 사건이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재수사하고 있다. 네. 이거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시 재수사를 한다? 어떤 부분을 재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형사 13부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네. 2012년 뇌물수수 사건이 모조리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네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5년에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 결정을 했었던 이 사건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관련자들은 이제 추가로 또 다시 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건을 다시 고발을 네,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은 네. 예, 지금은 그분이 윤석열 캠프에 가 계시는데, 네네. 네, 당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2019년 7월달 인사청문회 때 그 현재 국민의힘에서 네. 가장 목소리 높여서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주광덕 의원이었고, 네. 그분이 낸 고발장이 어쨌든 이번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단초가 됐죠. 네. 또 얼마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또 한상진 기자가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보도했던 게 그 윤우진 씨가 네. 돈 이렇게 수표 꺼내 가지고 네. 여자분한테 이렇게 네. 돈 주던 사건. 그래서 네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에서 지금 이 사건 또 수사 중이라고 하던데 또 다른 사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윤우진 씨가 2015년에 그 검찰로부터 이제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고 네. 그 국세청을 정년퇴직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세무법인을 차렸어요. 네. 세무법인을 차리고 이제 그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세무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이제 뭐 제보자 Y 씨라고 제가 이제 지칭하는데요. 그 제보자 Y 씨가 윤우진 씨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최모 씨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네. 윤우진 씨가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 네. 과정에서 뭐 그 사업을 뭐 각종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뭐 내주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로비 자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받아간 것.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랬죠.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당시에 윤우진 씨하고 같이 이제 사업 관계로 이제 묶인 뒤에. 예. 이 제보자 Y 씨라는 분이 윤우진 씨를 따라다니면서 전현직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나가서 밥을 사고 골프비를 내고 이런 일들을 1년 넘게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우진 씨의 스폰서 노릇을 한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 그 당시 이제 담당했었던 검사 얼굴이 표정이 바뀌면서 네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라. 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사건이 또 다시 이제 묻힐 때쯤에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만나게 돼서, 뭐 그분으로부터 이제 각종 증언과 이제 증거들을 이제 제공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제가 지난 7월달, 8월달 사이에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이제 보도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보도를 하는 와중에, 그 이제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네. 윤우진 씨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2년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돌아가는 사이에 이 윤우진 씨가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줘요. 회유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제보자 Y에게도 그 윤우진 씨가 연락을 해서 비슷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게 이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기다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락을 해왔고, 네. 이 여성 사업가분, 이 사업가 이제 제보자 Y 씨에게 수표를 건네면서 사실상 회유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고. 굉장히 사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확 꺼내갖고 돈을 뭐 2억 정도 되는 큰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내가 뭐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하면서 돈을 확 꺼내서 네.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 사건들이 윤우진 씨 사건도 지금 몇 개가 막 겹쳐 있고 참 기이한 사건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시사인에서도 이게 윤석열 후보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지금 뭐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윤우진 씨와 관련된 사건이 시작되게 된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의 친동생이 검사장인 윤대진 씨고요. 윤우진 씨의 친동생. 예. 네, 윤우진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현재 검사장이고요.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 의혹이 존재하고. 네.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2012년 뇌물수수 수사 당시에 네네. 윤석열 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외에도 윤우진 씨가 검찰, 경찰 같은 곳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맥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이제 법망을 빠져나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그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공직기강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공직자 부패라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네. 아니 세상에 어느 공직자가 그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을 갑니까? 현직 공무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슬로건으로 가치로 내걸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일 처리를 했는지 그것이 선택적 공정과 상식은 아니었는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한상진 기자가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이 사건을 추적해 오고 계십니다. 또 좋은 취재 그리고 기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